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의 핵심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도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흐름이 잡히게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분도 막힘없이 주문 넣고 포지션 잡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계정 만들고 입금하고 매수 매도 누르는 순서가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지게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포인트만 뽑아서 현실적으로 재현 가능한 형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실력이어도 결과가 갈리는 거래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쌓일수록 수수료가 칼처럼 들어오니 이 부분을 잡는 순간부터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AI가 대신 벌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판단 속도와 기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써먹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작할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거래를 경험해보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큰돈 넣기 부담인 분에게 특히 유용하게 설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받는 방법과 $100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청 중간에라도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 주세요.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가 바로 10억을 만들 정도로 마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코인을 해야 하느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 말고 숫자 비교만 해도 감이 바로 옵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 같은 기간인데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결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금은 더 인상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도 숫자를 놓고 보면 예상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이 게임을 끝냅니다. 이 비교만 봐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코인이라는 시장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공부 대상에서 빼면 손해라는 감각이 생길 겁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향을 맞히는 게임이 되는 거죠. 세금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면 거래 수익에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서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고 이게 초반 자금이 작은 분에게는 사실상 엔진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레버리지를 10배로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운용하는 것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30억 이상 굴리는 분이면 굳이 필요 없겠지만 소액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실력보다 먼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칼이 좋아야 손기술도 살아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처럼 베팅이 되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해외 거래소가 국내보다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처럼 자주 치는 분일수록 격차가 바로 돈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의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찾을 수 있게 해놨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한 번 거래할 때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손가락 한 번 눌렀는데 이미 출혈이 생긴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쯤 되면 실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가 생존 장치입니다. 이제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단순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인 수수료부터 숫자로 박아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15%입니다. 비트겟은 0.06%이고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이 다른 운동장이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힐 때 바로 해결되느냐가 스트레스를 갈라요.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입니다. 비트겟은 125배이고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레버리지는 칼날이기도 하지만 기회 폭을 넓혀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한 가지로 동선이 확 바뀝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로 $100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면 손해이니 고정 댓글은 꼭 눌러 확인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게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니 방향보다도 진입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들어가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을 잡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건 차트의 힘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강한 상승 추세가 뚜렷하면 롱이 유리해질 확률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나오는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함께 늘어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흐름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롱 진입을 고려할 만합니다. 뉴스는 차트를 밀어주는 바람입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자금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가격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리기 쉬워서 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이 이어지면 숏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하락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경고등입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이런 경우 가격이 꺾일 가능성이 커져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촉매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숏 포지션이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를 모르면 눈을 감고 운전하는 느낌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는 진입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흐름과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트렌드가 꺾이는 지점, 변동이 터지는 구간을 읽는 데 도움을 주니 롱과 숏을 잡을 때 기준선처럼 써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모일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유리해집니다. 방향 감각이 생기면 단타가 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꿀팁도 꼭 확인해주세요.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 가입 방법 링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